서울대 가서 너무 힘들어서 야외 촬영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실내로 들어왔어요. 제가 힘들 때 되게 도움이 됐던 책이 있는데 그게 바이런 케이티의 이제 4가지 질문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그 쇼츠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이 한 말 하나하나가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힘들 때. 그래서 이 4가지 질문이란 거는 우리 명상책에 저희가 쓴 어서와 명상이지에도 있지만 이 생각과 실제 일어나는 사실을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이 생각이 진짜일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 그리고 생각을 뒤바꿔보는 것. 이런 어떻게 보면 기술들이거든요. 바이런 케이티는 이 책에서 그걸 이제 작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이 책을 좀 페이지가 많고 두꺼워요. 혼자 읽기는 좀 어렵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임님은 이 책을 한 2번 정도 네. 예전에 읽으셨다고. 그래도 어렵고. 저는 새로 샀습니다. 새로 사서 저는 이번에 처음 이제 이걸 읽어보려고 해요. 사실 바이런 케이티 이름은 많이 들어봤고 익히 알고 있지만 사실 이 4가지 질문 이 책은 읽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지금 좀 처음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2022년도 판이라서 네. 판이고 이완님 거는 이거는 제가 2024년?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24년 판이네요. 네네. 그래서 페이지 내이션이 조금 다를 고증판이네. 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첫날이니까 요 목차에 보면 들어가는 말하고 이 책에 대하여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오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 책이 전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써 있어서 되게 좀 중요한 파트일 것 같아요. 한 시간은 20분 정도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이제 지금부터 읽어볼까요? 네, 20분 타이머 걸어놓고 그러고 읽도록 할게요. 예. 네. 같이 함께 실시간으로 저희도 읽을 거니까 같이 함께 20분 동안 읽고 대화 나눠보고 그렇게 할게요. 네. 네. 그럼 읽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벌써 10분이고.
아니 20분이 후딱 지나네. 후딱. 아니 후딱 지나네. 후딱이요. 아니 이게 고3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아니 뭘 후딱 읽었어. 근데 20분 20분이 참 금방 짧네요 시간이. 네. 최근에 이렇게 페이지로는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제 책으로는 35페이지까지. 예, 5페이지까지가 이 책에 관하여 제가 35페이지까지 읽었고요. 네, 들어가는 말에 대해서. 네, 그리고 여기 표지에 바이런 KT 설명까지 해서 읽어봤습니다. 네. 아, 바이런 KT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는 글이 있는데. 네, 근데 좀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그 바이런 KT라는 이분의 이름은 알고 있었고, 좀 그 이분이 뭐 어떤 분이다 해서 구체적으로는 좀 잘 몰랐어요. 사실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참 흥미롭네요. 이분은 요양원에 갔다가 갑자기 깨달으셨대요. 네. 한편 부럽기도. 아니, 여기 내용을 보면 요양원에 받아주는 요양원도 없어서 뭐 섭식 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들만 받는 요양원에 갔다가 그 바닥에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나는 침대에서 잘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바닥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새로운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저는 일단 딱 보니까 뭐야? 약간 판타지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네요, 저는. 네. 바이런 KT에 대해서 설명 좀 우리 심님이 좀 아시나요,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까지 저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런 KT가 작업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좀 있어요. 저는 그 영상들이 이 글만 읽어서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 영상들을 좀 많이 봤는데 되게 자애로우신 할머님이세요. 네. 되게 미소가 상당히 자애롭고. 근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좀 흥미로웠던 게 자다가 일어나 보니 이제 깨달아 있었다라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꿈을 꾸는데 이게 우리 현실 세계가 꿈이라고도 일장춘몽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잠을 자서 이완님도 이제 잠을 자서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좋지 않은 꿈이 악몽이야. 막 누가 쫓아와. 옛날에 저는 V라는 V 영화 아세요? 초록 나서 껍데기 이렇게 막 쥐 먹고 막 다이아나. 다이아나. V 꿈을 꿨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뒤에서 막 쥐들이 막 이렇게 벌레들이랑 같이 쫓아오는데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때 어릴 때 그 꿈이. 너무 끔찍한 꿈을 꿀 때 화들짝 깨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현실 세계에서 고통이 너무 많으면 악몽에서 그렇게 진저리 쳐서 깨듯이 이렇게 깨어난다고 어떤 분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이런 KT가 그렇게 깨어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 좀 이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그 꿈은 순간 딱 깨면 현실로 돌아오는데 이제 이분은 그러면 본인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땅바닥에 침대에 누울 자격도 없어서 요양원의 그 땅바닥에 방바닥에서 자다가 딱 깨어났더니 완전히 새로운 모든 고통이 사라진 새로운 자기를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분에게만 스페셜하게 일어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조금 이해가 저는 어떻게 좀 이해가 되냐면 이분이 그렇게 자기는 고통을 겪고 깨달았고 보니 나를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것이 그 어떤 나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 생각들이 사실 나를 괴롭힌 원인이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바꾸면 아니면 생각들을 알아보면 나를 괴롭히게 하는 생각들을 알아보면 모두 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하룻밤 만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지금 이거 좀 해보려고 수많은 책과 공부와 뭐와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잠이 안 깬 거잖아요. 살만한가 봐요. 근데 이분은 하루아침에 진짜 그게 딱 됐다는 게 너무 드라마틱하고 하루아침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유명해지시고 뛰어난 우리 영적 스승으로 여기 보면 이 바이런 KT는 세계적인 영적 스승이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인 영적 스승으로 아마 이렇게 회자가 되고 이렇게 많은 좋은 책을 쓰시고 이런
굉장히 마음 좋게 생기신 네. 미국 할머니, 예, 미국 언니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예, 그래서 참, 이분 자체가 저는 이분의 소개를 읽고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소개를 봐서는 혹 아직 이분이 제 이해가 확 되진 않았어요. 하여튼 궁금한 분이네요. 네, 그러게요. 영상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이 유튜브에서 좀 찾아봐야겠어요. 작업하는 영상을 보시면 네네네. 좀 더 아시게 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훅 깨달으신. 하루아침에 훅 깨달은 예는 제가 아는 예로는 두 분이 더 있어요. 또 어떤 분이 계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자수성가한 사업가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분도.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깨달았다고는 할 수 모르겠는데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제 20대 때 집이 없어서 차에서 잤어요. 근데 차에서 자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자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이분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기존과 다른 나를 바꾸게 해준 깨달은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타이탄의 도구들을 쓴 티모시 페리스. 이분도 엄청 유명하고 지금 성공한 사업가인데 그죠. 이분이 29살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9살 때 자기 방에 있는데 극심한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꺼지는 이런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깨어났을 때 에너지가 솟구쳐 올라서 하루 종일 무슨 도시를 뛰어다녀도 힘들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인 그런 성공한 사업가가 됐는데 저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도 이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난 더 괴로워야 되나 하고 되게 좀 생각했었던 지금 적이 방금 있어요. 이제 그분의 그 일화에 제가 살짝 요만큼 숟가락을 좀 얹어보자면 저도 약간 제가 겨우겨우 대학 졸업하고 겨우겨우 회사 취직했는데 IMF 때문에 회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백수가 돼서 진짜 꼬질꼬질한 저의 그 방에 누워 있는데 천정이 이렇게 천정이 저를 이렇게 내려오는 듯한 공포를 겪고 나 이렇게 이 천정이 압사당해서 죽을 것 같은 어떤 공포를 겪은 날이 하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 있다가 그래서 그날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막 돌아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하긴 했거든요. 비슷하네요. 이분한테 살짝 요만큼 진짜 요만큼 먼지 같은 요거 딱 살짝 올리자면 뭐 그렇긴 했는데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저도 조금 경험을 뭐 해보긴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바이런 KT는 그래도 조금 그런 거의 연장인가 그럼? 그리고 왜 법상 스님의 이런 법문을 많이 듣는데 법상 스님이 바이런 KT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건 이제 바로 입문한 사람이건 깨달음에는 누가 빨리 가고가 없다. 차라리 공부를 안 한 것이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생각 뭐 이런 선입견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들어가는 네 가지 질문을 가장 좀 읽고 싶었던 이유가 이런 생각이 고통의 원인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꿀 수 있다라고 해주시는 분이시라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좀 읽어보고 싶었었죠. 저는 이 서문을 조금 읽고 이제 이 책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읽고 나니까 그 법상 스님이 굉장히 자주 하시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어떤 일이 생겼다. 근데 그걸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하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은 내가 나한테 쏘는 거기 때문에 뭐 상대방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한번 이렇게 슬쩍 봤을 뿐인데 나는 그거를 나를 흘겨보고 나를 무시하는 거를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두 번째 화살을 맞고 그걸 가서 밤새 고민하고 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맞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새끼를 치고 생각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당신 곁이 지나간 것조차도 모를 텐데
뭐 괜한 어떤 자격지심과 그것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소위 말해서 째려보고 무시하고 맞아. 저렇게 지나가네. 맞아. 아, 나 뭐 이러면서 혼자 아, 이제 내일부터 저 사람 어떻게 봐야 하지 라든지 혼자 소설 써.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더 가면 저 사람이 나의 이런 나쁜 점을 알아챈 게 아닐까. 이런 거를 막 두 번째, 세 번째 생각한다고 교장 선생님이 되게 우리에게 되게 다 쉽게 다가오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걸 읽으면서 저는 그게 생각이 좀 났어요. 네, 여러분. 거울명상의 김상우 님도 그런 일화를 한번 얘기해 주셨죠. 그분이 특히 MBC에 근무하셨어요. 맞아. 네. 저 멀리서 후배가 다가오는데 인사를 안 하고 가더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후배가 감히 대선배인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사무실에 들어가서 계속 째려보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아보고 인사를 했는데 렌즈가 안 맞아서 안과를 다녀오느냐고 길거리에서 못 알아봐서 인사를 못 한 건데 이 김상욱님은 나를 무시해서 인사를 안 한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생각의 원인인 후배가 라식 렌즈를 빼느냐고 나를 못 봐서 인사를 못했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바로 해소가 된다는 거죠. 아, 그쵸. 네, 생각은 이렇다는 거지.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저를 떠올려 보면 어떤 여기 그 10페이지에 보면 느낌을 경험할 때는 언제나 그 느낌은 생각이 원인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페이지가 달라. 잠깐만 페이지가 찾아볼게요. 달라서 14페이지네요. 우리는 어떤 느낌이 나는 것조차 이제 느낌이 나면 그것이 원인이 생각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들었는데 느낌이 언제 나는지를 몰랐었어요. 저는 이게 일단 느낌이나 화가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알아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조차 어떤 생각이라는 걸 알아차리기조차 그 전에 어떤 느낌을 알아차리는 감각 훈련 같은 게 또 선행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이거를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이 책을 보면서 여기 보면 고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쭉 읽어보다가 이 문장에 조금 딱 그 시선이 딱 집중된 그 다음 조금 계속 머무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설마 고통을 우리가 선택하려고 맞아. 하지 않잖아요. 맞아. 피할라 하지. 고통을 내가 왜 선택해? 미쳤어. 무슨 고통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고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라고 하고 그 뒤에 글들이 나오고 생각 작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생각 작업이란 걸 할 거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서 읽으면서도 계속 이 머릿속에서 고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그럼 이게 뭔 소리야? 내가 고통을 선택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결국은 이 책이 제가 이거 다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책이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선택하지 않는 법을 생각 작업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맞나요?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완님이 그렇게 느끼셨으면 앞으로 확인을 해 나가면 해봐야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꼭 또 뒤에 좀 재미있는 부분은 이 그 바이런 케이티가 병원에서 나오고 나서 기쁨에 가득 차고 감사에 가득 차서 밝은 모습으로 땅바닥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기쁨이 막 그게 나는 이분 나도 경험하고 싶다. 나 너무 경험하고 싶네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떤 모임들에 이제 초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물어봤다는 거지. 당신은 깨달은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KT가 대답하기를 지금 페이지 어디에 있냐면 17페이지. 신판 17페이지. 나는 그저 고통을 일으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 하면 보통들 되게 많은 판타지나 어떤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데 이 분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고통을 일으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안다. 이건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장, 어떻게 보면 이 책이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은 나는
고통을 선택하는 법과 선택하지 않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놀랍다. 구분 정도를 할 수.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의 나는 고통을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지 그걸 알기 때문에 난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테크닉을 스킬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생각 작업을 보면 저는 이 생각 작업의 영어도 되게 새로워요. The work. The work. 그냥 왠지 생각 작업하면 우리 이제 콩글리시 익숙한 이런 사람들은 생각 작업? 그러면 생각이 thinking이니까 작업을 뭐라고 해야 되지? making the work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어도 굉장히 이게 좀 새로워요. 심플하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 읽었을 때는 생각 작업이 더 월크야? 근데 이게 이 영어를 원어로 쓴 사람한테는 이게 월크는 그냥 작업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느낌이 이렇게 확 오나? 우리는 번역으로 생각 작업 이렇게 번역을 해서 받아서 생각 작업이구나 하지만 그냥 영어로 쓰자면 또 월크. 이 월크야? 그러면은 느낌이 올까요? 그 예전판에는 그냥 작업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아마 바뀌면서 그걸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구나. 풀어내.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나 보네. 그래서 이걸 생각 작업으로 바꾼. 네. 풀어내느냐고 이렇게 바뀐 거 그러네요. 작업이라고 되어 있군요.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보니까 좋네요. 이거를 좋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해가 하게. 그래서 저는 더 월크가 더 월크라는 이 단어가 되게 너무 쉬운 단어인데 이 단어에 이 영어 단어 안에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을 넣었다는 게 저는 이걸 갖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라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진짜 중학생, 요즘 초등학생도 다 알죠. 그런 이 월크라는 이 단어로 표현이 되는 정도라면 아주 쉬운 거구나. 이거 되게 쉬운 거구나. 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였으면 이분이 되게 막 학문적인 용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프로세싱, 어쩌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더 월크라고 표현하신 거 보면 이게 되게 쉽구나. 전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쉽게 내가 고통을 선택하지 않는 법을 알려주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됐어요. 우리가 요걸 마스터하면 좀 훈련을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업의 이제 학술적인 어떤 연구의 결과도 지금 여기에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페이지의 신본으로 이제 18페이지에 보면 어떤 뇌의 어떤 좌뇌 쪽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들, 스토리들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역할을 해내는 뇌의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걸 이제 해석자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해석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남들하고 잘 지내는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나는 사회성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나의 이런 어떤 자신의 생활들, 일상적인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일관성 있게 묶어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맥락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뇌의 부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흥미로워. 저도 이거에 조금 약간 우리 뇌에 어떻게 보면 X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교란시키는 X가 우리에게 그릇된 선입견을 계속해서 갖게끔 하는 어떤 작용을 한다는 게 저도 이 해석자라고 했지만 저는 그래서 이 해석자라는 그 영어가 되게 궁금했어요. X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약간 뭐였을까요? 그러게 한번 원서를 찾아볼게요. 저는 이 해석자의 영어 원문이 굉장히 궁금했고 이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우리 안에 우리 교란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뇌가 하는 이런 작용들을 전부 다 믿고 있는데 제가 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무역학과 출신이거든요. 상경대예요. 그러면 상경대에서 이제 경제학 이론을 막 배워요. 경제학 이론이 바삭하게 있는데 모든 경제학 이론에
뒷 가설의 그 바탕에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은 인간은 효율적인 선택을 한다는 전제 하에 이런 가설들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인간의 선택은 이성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의사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콘테스트가 있어. 거기에서 나는 10만 원을 벌고 이 사람은 못 벌어. 그러면 그 콘테스트에 이제 응모를 하고 나는 20만 원 벌고 다른 사람들은 30만 원을 주는 그런 콘테스트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성사되지 않도록 이 사람이 반대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해됐어, 내가 이해됐어. 10만 원 버는 것보다 20만 원 버는 게 훨씬 좋은 나한테 이득인데 비교해서 딴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상관없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판단을 한다. 기분 나쁘다라는 기분 것에 나쁘다, 기반해서 그치, 그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뇌를 믿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그러니까 우리 해석자라는 인간의 부분이. 뇌에 X가 있어. 네. X가 있고 우리를 교란시키고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그 외에 우리 에고가 이런 작업을 많이 한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이 에고가 우리를 뭐 이렇게 장난을 치고 뭐 우리를 좀 교란시키고 이런 역할, 약간 에고의 역할일까요? 이 해석자 역할이. 그러게요. 이 해석자의 요 해석자의 그 원어와 이거를 갖고 온 이 배경 지식이 전 좀 궁금해서 또 요거 찾아보고 연구해서, 싶어요. 연구해서 그래서 한번 우리 올려야겠네요. 다음 시간까지 한번 같이 네, 찾아서 찾아보죠. 네, 한번 전 이 해석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연구하고 싶어졌어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의 예에 대해서 대화문 형식으로 맞아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해하기가 저는,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야기가 좀 좋으셨어요, 심님은? 저는 성향상 샘플 보는 걸 좋아해요. 샘플을 보면 네네네. 이해가 좀 빨리 되는 타입이라서 저는 이해가 좀 더 편했어요. 그냥 개념만 듣는 것보다. 그쵸. 근데 저는 솔직히 저는 이게 이제 앞부분에서 이 해석자 상당히 이거 좀 파고 싶어. 그러다가 지금 보면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어떤 이 주옥 같은 이 시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이게 있어서 너무 좋은데 하고 딱 넘어가다가 갑자기 이제 메리라는 분이 등장을 네. 해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뭐 영희야 철수야. 메리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메리와 이제 바이런 케이티의 대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메리라는 분의 이 대화나 이런 것이 좀 감정이입이 좀 덜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 너무 미국 분이시고 이분이 미국 분이시겠죠? 너무 미국 분이신 것 같고 이분의 이런 말하는 게 굉장히 영어를 이렇게 직접 해석한 느낌이 너무 나서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화가 훅 이렇게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뭐 감정이입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오히려 조금 여기서부터는 좀 잠깐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이 사례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대화가 나는 좀 이게 좀 얘가 오히려 감정이입이 좀 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없으셨나요, 주님은? 맨 처음에 읽을 때 그랬어요. 아 진짜? 네, 왜냐하면 메리는 이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제 발표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담자 역할을 하는 분인데 이분의 관중들도 많은 것 같아요. 청중이 웃는다 이런 것도 있는 거 보면. 네네네. KT에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면 강연장인데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한 분 나오고 KT가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딴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역할을 그런 약간 토크쇼처럼 토크쇼 형태처럼 진행이 돼요. 그분은 이제 자기 고민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남편 때문에 죽겠어요. 나를 미치게 만들어. 이런 건 뭐 우리도 뭐 느끼니까 했는데 KT의 그 질문 그 질문이 저는 되게 낯설고 이해가 좀 잘 안 가고 맨 처음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평소에 우리가 잘 하는 질문이 아니니까 아니죠. 이 질문을 이렇게 딱 하니까 저는 좀 제가 조금 당황스럽고 낯설고 그랬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조차도 이거를 뭐 이 메리란 여자가 이렇구나. 뭐 남편의 숨소리도 싫구나.
뭐 이래 순수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질문이 갑자기 그게 진실인가요? 했는데 갑자기 약간 믿거나 네. 말거나 그것이 진실인가요? 막 이러니까 갑자기 너무 당황한 거예요. 네, 너무 당황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이게 진실일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의도한 게 그게 아닐까 좀 불편한데 생각을 하게 되는 이게 의도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중에 처음엔 감정이입이 안 되다가 그 질문을 같이 받고 함께 당황하는 나 자신을 보고 생각하게 되고 아 이게 바로 그 생각 작업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는 좀 한참 뒤에 조금 들었던 생각이 그게 진실인가요? 라는 게 탁 마음에 저는 안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아, 진실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아, 그치. 진실이라고 우리가 한글로 진실이라고 하면 그 단어가 너무 네, 어렵잖아요. 무겁고 이게 신성하고 깨지면 안 되고 막 그런 굉장히 부담감. 진리 같은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아마 그게 나한테 그렇게 느껴졌나라 보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실이라는 단어가 뭐 옛날 드라마에 사랑과 진실 이런 데서 나서 제목에서 쓸 정도의 굉장히 무게감 있는 단어고 현실에서 그거 진실이야? 그러면 좀 무겁고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또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 가르칠 때 이제 문제 풀할 때 true or false 이걸 고르는 걸 되게 많이 해요. OX이냐 OX. 그 true or false 하고 가볍게 생각하니까 아 이게 진실이 아니라 사실과 거짓으로 해석을 받아들이니까 외려 저는 이해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OX 얘기하는 정도로 여기에서 정도로. 얘기한 진실은 그러니까 O니 X니 뭐 요 정도로. 그 남편은 나를 미치게 만든다? 그게 진실이라고 이렇게 무겁기보다 그게 사실인가요? 널 미치게 만들어요. 네, 그렇게 가볍게. 그 사실이라고 바꾸니까 네네. 조금 더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네네. 저는 이게 남편은 나를 미치게 만든다. 그게 진실인가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게 진실인가요? 그러니까 네? 잠깐만. 법정 앞에 선 듯. 잠깐만 이거 왠지 여기서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있게 부담감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100% 진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확 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사실이냐 물어보니까 가볍게. 그냥 뭐 사실이지. 진짜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쳤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꾸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저는 편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영어 원서다 보니까 영어 원어가 주는 그 감각과 해석본을 보는 이 감각이 그래서 가능하면 원어로 읽으라는 말을 하나 봐요. 좋네요. 네네. 훨씬 좋아졌어요. 사실이라고 바꾸니까 좀 마음이 이제서야 좀 가벼워지는. 아까 지금 너무 당황해갖고 되게 마음 좋은 KT 할머니가 갑자기 걔 지시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 왜 미국 할머니 갑자기 깨달으셔서 갑자기 무서워지셨어. 네네네. 네 좋네요. 그래서 이제 그 메리가 써온 생각들에 대해 자기의 생각을 일단 정리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KT가 하나 그게 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생각들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실 진실들은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그 생각이 현실에서 일어났니? 그럼 그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니? 라고 질문하는 데에서 우리가 뇌의 착각에서 사실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실제 일어나는 것이 사실임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하는 작업이 또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기서 알게 됐어요. 맞아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습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현실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수많은 오해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눈이 되게 나쁜데 운전할 때만 안경을 끼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안경을 끼지 않아서 사람을 멀리서 있으면 잘 못 봐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많이 지나가겠죠. 잘 못 알아보니까. 그래서 오해도 되게 많이 받기도 하고 뭐 저 멀리서 내가 손 흔들었는데 너 대답
쌩하고 가더라? 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오해를 차갑게 느껴지겠다. 네, 차갑게 느껴. 근데 제가 평소에도 되게 뭐 성격 자체가 내가 막 푸근하고 막 이렇게 그랬으면은 오히려 그런 오해가 좀 덜 했을 텐데 저도 이제 회사에서는 그래도 제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차가워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많이 받고 그런 오해들 속에서 그 다음에는 제가 웃어도 웃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이 사실과 좀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 자신이든 상대방에 대해서든 한 번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게 이렇게 생기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와 우리의 생각과 맞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한편 남편이 미우니까 이제 남편이 수화기 너머로 들은 숨소리도 너무 싫고 근데 그 남편이 일부러 그렇게 숨을 쉰 것도 아닌데 그 숨을 안 쉬면 죽는데 그게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아니 그럼 이 사람이 전화할 때 숨을 안 쉴 수도 없고 숨소리가 유난히 이렇게 거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그 거슬리게 하려고 다 대고 이렇게 말아줄 거잖아. 그냥 자기는 이렇게 들고 숨을 쉰 거겠지. 근데 그거를 거슬리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작동을 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좀 이게 뭔가 생각을 좀 건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리의 생각이지만 이게 내 생각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치. 싶어요. 이제 왜 보면은 이렇게 결혼생활 오래 한 사람들끼리 하잖아요. 이제 뒤통수만 봐도 뒤꿈치만 봐도 뒤통수만 봐도 꼴보기 싫다 이런 얘기도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 올려 제껴진 변기 뚜껑만 봐도 화가 난다. 맞아. 근데 그 뚜껑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지. 변기 뚜껑이 올려져 있을 때 화가 난다는 게 진실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그죠?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KT가 지금 25페이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건 남편의 숨소리가 아니라 그 숨소리에 대한 당신의 생각들입니다. 이게 어느 하나에 붙어있는 우리 아까 이완님이 얘기하셨던 2차 화살, 3차 화살 이런 것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려 세워진 변기 뚜껑 같은 거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거지 실제 이 근본인 숨소리 때문은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해주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생각을 좀 건드리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금 이 메리와 KT가 이렇게 한 이런 작업들을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들을 여기서 앞으로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다는 거에 어떤 예시를 앞부분에 땅 하고 한번 터뜨려 준 거고 이제부터 우린 이거를 할 거야. 그래서 2장과 5장을 열심히 읽은 다음에 뭐 2장을 먼저 열심히 읽고 그다음에 된 다음에 5장도 읽은 다음에 나머지 케이스는 골라서 읽어도 좋다라고 책에 안내를까지 상세하게 우리도 그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책을 읽는 법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를 해줘서 저는 이 책이 상당히 친절하다고 느꼈던 게 제가 이 메리와 케이티의 이 사례를 보고 저는 솔직히 이 다음부터 계속 또 다른 메리의 이 사례만 계속 나오면 나 이 책 좀 읽기 좀 부담스럽다. 이 미국 그 서양인의 이런 내구조에 해당하는 어떤 이런 그 말들이 거의 이렇게 거의 보니까 이 번역을 하신 분도 이거를 거의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의역을 하면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면 여기에 하다못해 뭐 스윗하트까지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제가 보면서 굳이 한글로 스윗하트라고 왜 쓰셨을까? 그냥 뭐 막 의역을 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라든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스윗하트를 그가 쓰신 걸 보고 이거는 굉장히 이거를 원문을 훼손하지 않고 해야 이 흐름을 읽을 수 있게 의도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날것과 같은 이것들을 계속 이 사례들만 계속 있으면 이 두꺼운 이 남은 책을 이런 날것의 사례들만 내가 계속 감정이입을 하려면 난 좀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 관해서 너무너무 친절하게 아니야 이 책에는 이런 생각 작업에 대해서 앞으로 소개할 거니까 이 기본 사항들을 이해하려면 2장을 먼저 읽어봐. 그리고 가능하면 5장도 한번 읽어봐. 그 다음에
이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면 이 대화를 차례차례 읽어보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이 책을 읽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이 책에 대해서 약간 좀 신뢰를 하게 되는 내 마음을 알았구나.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라는 어떤 안도감을 조금 느끼게 됐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우리가 우리 생활에 직접 바로 네, 접목해서 네. 해보면 우리의 고통도 많이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다음에 요 2장을 한번 읽어보고 2장 한번. 네. 그 다음에 저 가능하면 2장과 5장을 한번 그냥 붙여서 그냥 읽어버리고 저도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야. 2장과 5장을 아예 붙여서 읽어버리니까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시간을 할애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네네.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우리가 조금 서로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읽으면 이 책이 되게 이해가 잘 되겠네요. 네. 지금 쉼님이 이 책을 통해서 느끼는 것과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처음에 접한 이 날것의 어떤 느낌들을 같이 얘기를 하니까 재밌네요. 네. 혹시 이 책을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은 뭐 도서관에 가서 빌리시거나 한번 이 작업을 해보면 나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하나 구입해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읽고 이렇게 하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 그 사실 이런 활자를 접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그 뭐 솔직히 영상 보는 게 더 쉽고 빠르죠. 빠르고 서머리한 것도 워낙 많고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유튜브 그냥 검색해봐도 영상이 굉장히 많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맘만 먹으면 금방 후다닥 서머리 할 수도 있고 뭐 챗GPT 같은 거 돌려서 요약해줘 하면 금방 또 나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책을 이 두께 뭐 무너지지 않고 이 책을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내고 내가 읽어낸 것이 그냥 흘러가지 않게 이렇게 조금 대화도 해보고 저희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댓글에도 조금 남겨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또 그 의견들을 같이 좀 나눠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받는 어떤 지식 외에 이 행위로 얻는 지식들도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우리가 이 4가지 질문을 진짜 4가지 질문을 내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되거든요. 책이라는 게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도 나에게 이득이 되지가 않아요. 단 한 줄이라도 내 삶에 적용을 해봐야 돼서 요 책을 이제 읽어보겠다 하는 관심이 드신 분들은 꼭 저희랑 같이 이렇게 써보면서 적용하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여기 우리가 이 책 속에 또 다른 메리가 돼서 그렇죠. 네. 여기는 메리 우리 이완 쉼이 돼서 우리의 어떤 질문들을 이렇게 쓰고 그것들을 그 질문해 보고 우리가 서로의 KT가 되어줘서 서로 질문을 해주고 뭐 답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좀 같이 제가 한번 계속 해보면 좋겠어요. 해보면서 조금 실습도 많이 해보고 이 책을 아주 씹어 먹읍시다. 그럽시다. 다음 시간에는 2장 2장 읽어보겠습니다. 재밌는데요? 네.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 2장. 네.